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야당을 향해서 세 가지 정치 쇄신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김기현 대표 연설 이야기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국내파거든요. 영어가. 유학을 하신 분도 아니고 영문학을 전공한 분도 아닌데 지난번에 미 의회 연설에 이어서 이번 그런 엑스포 PT 연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서 저렇게 영어를 공부하셨지, 언제 공부할 시간이 됐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대통령의 이 패러다임이, 대통령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 옛날에 지금까지는 그거는 뭐 다른 나라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은 밑에 그 담당자들이나 실무자들이 가서 PT를 하는 거지.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PT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렇죠. 예가 없었거든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엑스포가 중요하고 그 경제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또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제1호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도 보이고 그런 만큼 우리가 후발주자에서 사실은 그 기대가 적었는데 그 기대를 더 크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 가는 거죠. 사실은 88 올림픽도 그랬었고, 그렇죠. 2002 월드컵도 일본이 거의 다 그 개최권을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발로 뛰어들어가지고 공동유치를 만들어내고. 그렇네요. 이번도 사우디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다고 대개 다 그렇게 봤는데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데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가능성을 높여놓고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대통령 직접 PT 이야기를 듣고서는 바로 파리로 쫓아오고 그 다른 경쟁 국가들 이태리 그 총리라든가 경쟁 국가들 수반들도 현장으로 쫓아오게 만드는 결국은 사우디와 우리 싸움이라고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우디와 부산이다. 리야드하고 리야드와 부산이다.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의원 숫자를 한 10% 줄이자 그래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이거는 당론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정식 당론 의결 절차는 없었고요. 당론 채택은 당대표 소관이 아니라 원내대표 소관입니다. 아직은 원내대표가 그 당론 채택을 위해서 의총을 소집하겠다든가 이런 공지는 없었던 상태인데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 이 아젠다에 대해서 그 국민 여론의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하고 또 우리 당 내에서 아직 공론화는 안 됐지만은 그 335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공감을 가지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해 가지고 토론을 붙이면은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뭐 비례를 줄이는 거예요? 뭐 지역구를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요? 그거는 일단 좀 그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연동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는 이제 준연동제라고 일컬어지는 선거법이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준연동제도 아니고 준준연동제인데 준연동제에다가 또 캡이라는 걸 씌워가지고 47석 비례 전체가 연동이 아니고 그중에 30석만 연동을 했으니까 준준연동이지만 준준연동이든 준연동이든 완전연동이든 연동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없을 것인가 이 논의가 선결인데 만약에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비례를 더 늘려야 되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더 이상 그 지난번에 그 시행착오를 근거로 해가지고 연동제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려지면은 비례 그 의석을 줄일 방안이 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비례를 줄여야 비례를 축소하거나 없애야 없애는 식으로
전체 의석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번에 그 정개특위 그리고 KBS가 공론조사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공론조사 이후에 그러니까 한참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 국민들이 유권자가 비례는 좀 늘리는 게 낫겠다. 이게 상당히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거 예. 이제 공론 이 수기 과정에 참여했던 500분들이 예. 토론 과정에서 표의 등가성 또 비례성 그렇죠. 이게 사표 실현하는 게 방지랄지 뭐. 중요하다라는 인식에 공감을 했고 승자 독식의 현 제도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낳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서 그렇게 수기 과정에서 그 의견이 많이 조정되고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를 결정하는 거는 그 500명 수기 과정에 참여한 500명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인데. 그렇죠. 5천만 국민의 의식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 뒤에 여론조사,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변화가 없으면은 국회가 그 여론을 거슬려서 뭘 한다는 게 어렵죠. 민주당과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 지금 시간 자체도 상당히 촉박하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아직은 촉박한 건 아닌데 법적으로는 이미 그 넘었죠. 4월이 지나버렸고 네. 의장께서는 5월 시한도 주셨고 지금 6월 시한을 주신 상황인데. 예. 6월도 6월 20일입니다. 오늘이. 법적으로는 이미 뭐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정치적으로는 9월 10월까지만 해도 여야가 합의 처리만 된다면 이거는 큰 발전인데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혁적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이죠. 시간보다도. 그리고 이제 의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처럼 당론이 없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전원위원회 때 토론을 보면은 민주당에는 의석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려면 민주당도 당론을 먼저 정해야죠. 예. 그게 서로 지금 당론이 없는 상황이군요. 그 민주당이 만약에 그걸 그 의석을 늘리는 쪽이라면은 또 우리가 또 줄이는 쪽으로 당론이 정해진다면은 그 당론을 가지고 서로도 대화도 하고 여야 간에도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 우리는 우리대로 줄여야 될 필요성을 국민께 설득을 하고 민주당은 만약에 늘리는 게 당론이 된다면은 늘려야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최종 의견을 조정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포기 선언, 특권 포기 선언 그 전날에 했었잖아요. 이걸 우선적인 사과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그럼 299명 다. 이거는 뭐 야당이 그렇게 뭐 어떻게 이거는 진행되는 겁니까? 만약에 한다면? 김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우리 당 안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걸로 보는데 민주당 측에다가 그거를 공동으로 서약하자고 요구를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그걸 공약을 했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여러 번 선거 때마다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는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대표 연설 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말로 했을 뿐이다. 전에도 말로 해놓고 결국은 완전히 뒤집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도장 찍어라. 도장 찍어라 그 말입니다. 실제 그게 진정성 있는 거라면은 실천 의지가 있다면은 서명을 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도 이 대표가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이야기 했을 때 우리 당도 안 믿고 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지키겠나 이렇게 보는 그 시선을 의식한다면은 서명한다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또 우리 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서명 운동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서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이제 민주당 그 전 정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제 상당 시간이 할애가 됐고 어떤 전반적인 집권 여당으로서의 민생 문제랄지 어떤 국정과 관련된 비전이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대표 연설에서 좀 많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거는 야당 측의 비판인데. 그건 아닙니다. 야당도 아마 그 김 대표의 대정부 질문 내용에 집중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 전날 이재명 대표 연설 때도 여야 간에 계속된 소란 속에서 그 연설 내용이 제대로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 진행됐는데 어제는 더 심했어요. 더 심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에 배포는 하잖아요. 배포는 하잖아요. 배포하면 그 모니터도 네. 뜹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은 그 전에 네. 볼 수도 있고 현장에서 모니터로도 볼 수 있는데 네. 뭐 야당은 그저께 그 이재명 대표 때 우리가 어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두 배 이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야당 의원들 가운데 진지하게 그 모니터를 보면서 그 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왜냐하면 거기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기 거기 때문에 내용이 있었다. 예, 충분히 들어있었습니다. 예. 결정적인 변화라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큰 단락에 소 제목까지 달아가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굉장히 이 광범위하게 강력한 의지를 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표출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혁신위가 발표가 됐고 혁신위원들까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동안에 우리 당의 혁신위원을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뭐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예. 뭐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답하면 별 기대가 안 됩니다. 별 기대가 안 된다. 왜냐하면 혁신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혁신이 힘들다 원래. 힘들죠. 예. 그래서 그 뭐 외부 인사도 초청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런 건데 쉽지 않은 일을 해내려면 그동안에 혁신위여야 할 것이 혁신위가 제대로 성과낸 이 사례가 뭐 적은 편인데 하려면은 혁신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첫째는 혁신 의지가 아주 강해야 됩니다. 의지와 열정이 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당의 내부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조직과 구성과 문제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알아야지 문외한이 들어와서 짧은 시간 안에 하려고 하면은 덜리기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예. 세 번째는 지금 당에 들어와서 혁신을 맡았지만 나름은 그래도 기초적인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혁신위원도 그렇지만은 우리 김은경 위원장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첫째는 혁신 의지가 있는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는 민주당이 가장 지금 좀 큰 상처를 입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거는 반성이 아니라 이게 조작일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사법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돈봉투 사건도 사법 절차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일부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사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최대의 혁신 과제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우리는 손 안 대겠다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의지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이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뭐가 있어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는 상태고요. 예.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전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당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탈당했다고 해서 꼬리가 잘라지지는 않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